정하늘은 39살 모태신앙이었다. 태어나서 제일 먼저 본 풍경이 예배당 천장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주일 아침에 종소리만 들리면 자동으로 눈이 떠지는 사람이다.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성경 공부 모임, 봉사팀. 하늘의 일정표는 교회 이름으로 꽉 차 있었지만 유독 한 칸만 계속 비어 있었다. 옆자리에 앉을 사람. 교회 언니들은 보다 못해 결국 들고 일어났다. 하늘아, 너 그러다 예수님 손만 잡고 살아. 사람 손도 좀 잡아봐라.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하늘은 소개팅 장소로 나가는 길에 속으로 짧게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큰 거 안 바랄게요. 제 믿음 무시하지 않는 사람, 그냥 사람이 착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카페 문을 열자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깔끔한 셔츠, 살짝 긴장한 어깨. 혹시 정하늘 씨? 네, 맞아요. 박도불 씨? 입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하늘은 살짝 멈칫했다. 도불. 뭔가 묘하게 걸리는 이름이었다. 박도불은 어색하게 웃었다. 이름이 좀 특이하죠? 그냥 집에서 막 지어준 이름이에요. 깊은 뜻 같은 건 없고요. 이름 때문에 놀라시진 않았죠? 하늘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한 번 들으면 안 잊을 것 같아서요. 대화는 생각보다 잘 풀렸다. 일 얘기, 취미 얘기, 가족 얘기. 도불은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하늘이 말할 때 눈을 맞추고 듣는 태도도 좋았다. 그리고 하늘이 꼭 물어보려고 준비한 질문이 나왔다. 혹시 종교 있으세요? 도불은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릴 뻔했다. 아, 종교요? 하늘은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모태신앙이라 신앙이 좀 많이 중요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면 정말 좋겠다고 늘 생각했거든요. 그 말에 도불 머릿속에서는 경보가 울렸다. 왔다, 드디어 왔다. 도불은 어려서부터 절에 다녔다. 명절이면 가족이 다 같이 절에 가고 시험 보기 전엔 향을 피우며 두 손 모으곤 했다. 집안 어딜 봐도 절 관련 달력이 하나쯤 걸려있는 집. 솔직히 말하고 싶었다. 저 절 다녀요. 하지만 하늘의 눈빛을 보는 순간 입이 굳어버렸다. 기대와 설렘이 섞인 눈빛. 이번에도 절 다닙니다. 라고 말하면 여기서 끝이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훅 올라왔다. 입안이 바싹 말라왔다. 아니요. 저는 말이 한 번 나온 후에는 거의 자동으로 이어졌다. 아무 종교 없어요. 완전 무교예요. 하늘의 표정이 밝아졌다. 정말이요? 다행이다. 그 한마디가 도불의 가슴을 동시에 따뜻하게도 무겁게도 만들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잠깐 무교로 살겠습니다. 소개팅은 의외로 잘 끝났다. 헤어질 때 하늘이 말했다. 도불 씨, 혹시 이번 주일에 뭐 하세요? 주일이요? 네, 일요일 아침. 시간 되시면 저랑 함께 예배 가보실래요? 부담은 갖지 말고요. 그냥 한번 구경 온다고 생각해도 되고. 도불은 속으로 기겁했다. 아니, 무교라 했다니까. 진짜로 데려가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달랐다. 아, 네. 가볼게요. 하늘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정말이요? 그럼 주일 아침에 교회 앞에서 만나요. 되게 반가울 거예요. 그날 밤 도불은 집 구석 작은 탁자 앞에 앉았다. 그 탁자 위에는 어릴 때부터 보던 작은 불상과 손에 익숙한 염주가 놓여 있었다. 향을 꺼내다 말고 도불은 잠깐 멈췄다. 이거 부처님 앞에서 말해도 되나? 그래도 결국 향에 불을 붙였다. 향 냄새가 방 안을 천천히 채웠다. 부처님, 제가 오늘 아주 큰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무교라고 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도불은 그 침묵을 나름대로 유리하게 해석했다. 네. 한 번만 눈 감아주신 걸로 알고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그는 스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주일 아침 하늘은 새 옷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몇 번이나 고쳐 묶었다. 과하게 꾸미지 말자, 과하게 꾸미지 말자. 그러면서 립스틱을 한 번 더 발랐다. 교회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 멀리 도불이 보였다. 안녕하세요, 하늘씨. 왔어요. 처음이라 좀 낯설 수도 있어요. 그냥 옆에서 제가 하는 거 따라 하시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자. 찬양이 시작됐다. 사람들이 일어나 손뼉을 치면서 노래를 불렀다. 도불은 어설프게 박자를 맞춰보다가 계속 한 박자씩 늦었다. 하늘이 몰래 그의 손목을 잡고 박자에 맞춰 손을 살짝 흔들어줬다. 이렇게요. 둘, 셋, 넷. 그 짧은 순간이 도불에겐 묘하게 좋았다. 낯선 공간이지만 하늘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조금은 덜 낯설게 느껴졌다. 기도 시간에 눈을 감았을 때 도불 머릿속은 꽤 바빴다. 부처님, 지금은 그냥 눈 감고 계셔도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하늘이 물었다. 어땠어요? 도불은 잠시 고민하다 말했다. 낯설긴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어요. 하늘은 그 말이 너무 고마웠다. 다음에 또 올 수 있어요? 도불은 속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한 체험 아니냐? 라고 외쳤지만 하늘씨가 같이 가자고 하면 또 올게요. 라고 대답했다. 그날 밤 하늘은 일기장에 짧게 적었다. 오늘 드디어 누군가와 같이 예배를 드렸다. 같이 앉아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그리고 그 일기장 모퉁이에 작게 괄호 하나를 그렸다. 다만 이름이 좀 묘하다. 도불이라니. 하늘은 그 이름에 담긴 진짜 뜻이 나중에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아직 모르고 있었다. 주일 예배 이후 며칠 동안 하늘은 괜히 기분이 좋았다. 회사 책상 앞에 앉아서도 도불이 교회에서 어색하게 박수치던 모습이 문득문득 떠올라 웃음이 났다. 점심시간에 친한 동료 미나가 물었다. 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전도에 성공했냐? 아니야, 전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같이 예배 한번 드렸어. 그 무교라는 사람? 응. 하늘은 말끝을 흐렸다. 무교라는 말은 분명 도불 본인이 한 말인데 자꾸만 마음 한쪽을 건드렸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 하늘은 회사에서 조금 일찍 나와 혼자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다. 문득 도불집 근처를 지나게 됐다. 근처까지 왔는데 그냥 안부 문자라도 보낼까? 문 앞까지 가려던 건 아니고 그냥 어디쯤 사는지 한 번 더 보고 지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골목을 돌아 나오는 순간 하늘은 발걸음을 멈췄다. 도불집 쪽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다. 향. 교회에서도 가끔 맡지만 이건 조금 달랐다. 조용하고 깊고 어릴 때 절 근처를 지날 때 맡았던 바로 그 느낌. 하늘은 문까지 다가가 보지도 못하고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서 있었다. 향 냄새에 코끝이 간질거렸다. 그때 문틈 사이로 낮고 조용한 도불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하루도 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은 숨을 죽였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조용한 기도였다. 그 자체만 들으면 누구의 어떤 신앙인지 구분하기 어렵기도 했다. 하지만 바로 이어진 한마디가 하늘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나무 관세음. 하늘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입 밖으로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난리가 났다. 나무 관세음. 어디서 들어본 말이지? 조금 더 이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하늘은 깨달았다. 절에서 들었던 소리, 절에서 들었던 기도. 하늘은 두 손을 움켜쥐었다. 도불씨가 지금 절에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무교라고 하지 않았나? 그 자리에 더 있고 싶지도 들키고 싶지도 않았다. 하늘은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골목 모퉁이까지 가더니
거기서부터 거의 뛰다시피 빠져나왔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자. 손이 덜덜 떨렸다. 눈가도 뜨거워졌다. 무교라며 조용히 중얼거리는 말이 스스로에게 더 서러웠다. 집에 돌아온 하늘은 가방도 내려놓지 않은 채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가 물었다. 하늘아, 왜 이렇게 늦었노? 얼굴이 왜 이리 하얗노? 그냥 회사에서 좀. 하늘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입꼬리도 제대로 안 올라갔다. 방에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엎어지자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절을 다니는 것 자체가 싫은 건 아니다. 근데 왜 나한테 무교라고 했을까? 그냥 솔직히 말해도 됐을 텐데. 다음 날 아침, 하늘은 결국 참지 못하고 도불에게 문자를 보냈다. 도불 씨,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답장은 금방 왔다. 네,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만나서 얘기해요. 하늘은 더는 덧붙이지 않았다. 저녁 둘은 처음 만났던 카페 자리에 다시 마주 앉았다. 도불이 먼저 말하려다 하늘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하늘 씨, 무슨 일 있었어요? 하늘은 한참 동안 컵만 만지작거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제 도불 씨 집 근처에 갔었어요. 도불의 손이 순간 멈췄다. 집 근처에요? 응.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인사라도 할까 하다가 그냥 앞에만 서 있었어. 하늘은 그때 맡았던 냄새를 떠올리며 말했다. 향 냄새가 나더라. 도불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리고 도불 씨 목소리가 들렸어. 하늘은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기도하고 있었죠? 잠깐의 침묵. 도불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응. 하늘은 눈을 내리깔았다. 나무 관세음. 그 말도 들었어요. 도불은 그제야 모든 걸 이해했다. 하늘의 눈에는 화보다 서운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왜 무교라고 했어요? 도불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겁났어. 뭐가요? 하늘 씨가 그 말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나를 싫어할까봐. 도불은 솔직하게 말했다. 하늘 씨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말했잖아. 나도 내 방식으로 마음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거든. 근데 처음 만나는 날부터 절 다녀요라고 하면 그날로 끝날 것 같았어. 그래서 비겁하게도 무교라고 했어. 하늘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나 종교 다르다고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 아니야. 그냥 솔직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인데. 하늘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적어도 나한테는 선택할 기회를 줬어야지. 무교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그 말을 그냥 믿고 마음을 열었잖아. 도불은 고개를 숙였다.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못하겠어. 카페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둘 사이엔 커피잔 2개와 무거운 공기 하나만 놓여 있는 것 같았다. 그때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도불이네. 둘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도불의 친구 조탱구였다. 야, 여기 있었네. 어제도 향 너무 피우지 말랬지? 우리 집까지 냄새 들어오던데. 도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야야야야. 탱구는 그제야 하늘을 발견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그 교회 다니시는 그분? 하늘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교회, 향, 절. 퍼즐 조각이 너무 쉽게 맞춰졌다. 도불은 거의 울상이 되어 말했다. 하늘씨, 정말 미안해요.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겁이 나서 숨겼던 거야. 다른 이유는 없어. 하늘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알겠어요. 이제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상처가 아예 안 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말에 도불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기다릴게요. 그날 둘은 갈라선 것도 완전히 화해한 것도 아니었다. 다만 처음으로 진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았다는 느낌만은 분명하게 남았다. 정하늘은 도불과 나눈 대화를 떠올리며 며칠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도불이 거짓말을 한 건 분명 실수였지만 그 말투와 표정 속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회사에 출근해 컴퓨터를 켜고 앉아도 문득문득 도불이 기도하던 장면이 떠올랐다. 나무 관세음. 그 부분만 다시 떠올리면 당황과 서운함이 가슴이 뜨겁게 데웠다. 하지만 그 다음에 따라온 그의 표정과 말투는 또 마음을 식혀놓았다. 정말 미안해요. 겁이 나서 그랬어요. 하늘은 그 말이 자꾸 생각났다. 겁이 나서 숨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미워하기도 어렵다. 결국 며칠 뒤 하늘은 엄마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나 그 사람하고 조금 복잡하게 됐어. 엄마는 바로 반응했다. 무슨 일인데? 그 사람 뭐 잘못했나? 하늘은 숨을 한번 고르고 천천히 말했다. 절 다니는 사람이었어. 근데 처음엔 무교라고 했고 엄마의 나무젓가락이 허공에서 멈췄다. 절?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솔직하게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걸 숨겨서 좀 충격이었어. 엄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하늘의 손을 잡았다. 하늘아, 종교가 다르다고 꼭 안 되는 건 아니다. 엄마 주변에도 절 다니는 집안이랑 잘 사는 사람 많다. 근데 숨긴 건 그건 좀 마음이 아플 수 있지. 하늘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자기를 이해한다는 느낌이 들자 긴장이 조금 풀렸다. 그때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아빠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 빵뭐? 박도불. 아빠는 이름을 듣자마자 얼굴을 찌푸렸다. 불. 하늘은 황급히 말했다. 아빠, 그 불 아니야. 그냥 이름이야. 아빠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처음부터 숨기면 나중에도 또 숨긴다. 엄마가 잽싸게 아빠의 팔을 쿡 찔렀다. 지금 너무 몰아붙이면 얘 더 힘들어지잖아요. 아빠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늘이가 좋다니까. 무조건 반대하진 않겠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지 엄마 아빠도 좀 보고 싶다. 하늘은 눈이 동그래졌다. 엄마 아빠가 왜? 엄마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그냥 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사람 한번 보고 싶지. 하늘은 숨이 턱 막혔다. 아, 이게 벌써 이렇게 된다고? 부모님이 도불 씨를 보겠다고? 숨이 막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설레기도 했다. 내 남자를 부모님께 보여준다는 것. 그게 어찌됐든 의미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아직 도불과 관계가 안정된 것도 아니고 정리된 것도 아니고 서로 따로 생각 정리하는 단계라. 부모님을 만나게 할 상태는 절대 아니었다. 하늘은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아니야. 아직 그런 단계 아니야. 엄마 아빠 너무 앞서가. 엄마는 웃으면서 말했다. 앞서가는 거 아니다. 그냥 궁금하다. 아빠도 거들었다. 그래. 궁금하다. 그 말투가 웃겨서 하늘은 속이 복잡하면서도 웃음이 나왔다. 그 시각 도불도 집에서 비슷한 장면을 겪고 있었다.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 엄마 아빠는 이미 식탁에 앉아 도불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가 물었다. 하늘 씨랑은 어찌 됐노? 도불은 신발도 벗기 전에 말했다. 그냥 조금 천천히 얘기해보기로 했어. 아빠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절 다닌다고 말한 건 잘한 일이다. 거짓말하는 건 오래 못 간다. 도불은 민망하게 말했다. 그게
내가 솔직히 말한 게 아니라 하늘 씨가 먼저 알아버렸어. 엄마는 벌떡 일어나 말했다. 어머, 어떡해. 우리 집에 왔나? 도불은 얼굴을 감싸며 말했다. 아, 엄마 너무 놀라지 마. 그냥 향 피운 거 냄새 맡고 기도 소리 들은 것 같아. 엄마는 손뼉을 쳤다. 아이고, 이 아들아. 그럴 땐 향을 좀 줄여라니까. 진짜로 향 냄새 집 밖까지 나가면 어떡하노. 아빠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절을 다니는 것보다 향을 하루 2번씩 피우는 게 더 문제다. 도불은 거의 울상이 되었다. 아니, 향은 내 마음 안정시키는 도구라. 너무 줄이면 숨 막혀. 엄마가 말했다. 그래도 여자는 그런 냄새 민감하다. 하늘 씨가 절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한테 거짓말이 실망스러웠을 수 있다. 도불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맞아.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 아빠는 조용히 말했다. 그럼 솔직하게 다시 시작해라. 그리고 하늘 씨가 괜찮은 사람이면 우리도 만나보고 싶다. 도불은 깜짝 놀랐다. 아빠가 왜 만나보고 싶어? 아직 그런 사이 아니라고. 엄마도 덧붙였다. 그런 사이 아니어도 사람은 한번 봐야지. 이 집 아들 만나서 사귄다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지. 도불은 머리를 감싸며 말했다. 엄마도 너무 앞서가. 엄마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앞서가는 거 아니다. 좋은 사람 같으니까 그렇지. 도불은 그 말을 듣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모님이 하늘에게 호감을 가진 건 딱히 나쁜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와서 머릿속이 정신없을 뿐이었다. 그날 밤 하늘과 도불은 동시에 서로에게 문자를 보냈다. 우리 천천히 이야기해봐요. 둘은 동시에 미소를 지었다. 부모님들이 마음이 급한 건 둘 다 똑같았다. 결혼 얘기를 꺼내고 싶은 것도 둘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은 그저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작은 결심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결심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소동들의 아주 조용한 시작이었다. 정하늘과 박도불은 서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마음먹은 뒤 며칠 동안 조심스러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문자를 보내면 답장이 빨리 오고 전보다 말투도 부드러워졌다. 두 사람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평화라는 건 늘 오래가지 않는다. 특히 양쪽 부모님이 이미 마음속에서 결혼을 그려버린 상황이라면 그날 저녁 하늘과 도불은 회사 근처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불 씨, 솔직히 말하면 요즘 우리 부모님이 너 얘기를 많이 물어봐. 도불은 젓가락을 들고 굳었다. 많이? 얼마나 많이? 하루에 3번? 아니면 4번? 도불은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하늘씨 부모님이 나를? 응. 근데 나도 내 부모님 얘기 살짝 들었어. 너희 엄마 아빠도 나 관심 있대며. 도불은 뜨악한 얼굴로 말했다. 하늘씨, 우리 부모님은 요즘 내 이름만 나오면 갑자기 미소를 지어. 하늘은 웃기면서도 소름이 돋았다. 그거 무섭다. 응. 나도 무서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피식 웃었다. 이 대목까지는 귀엽기도 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혹시 도불 씨 부모님도 결혼 얘기하시진 않았어? 도불은 물을 삼키다 기침을 했다. 깨. 하늘 씨는 우리도 살짝. 엄마가 내가 인사 오면 좋겠다고. 도불은 얼굴을 감싸며 탄식했다. 하늘 씨, 우리 아직 사귀는 것도 조심스러운 단계야. 근데 왜 부모님들은 벌써 우리 결혼식 장소를 생각하는 것 같지? 하늘은 더한 표정으로 말했다. 도불 씨, 나는 엄마가 요즘 예식장 사진을 보고 있는 걸 봤어.
도불은 식탁에 머리를 박았다. 끝났다, 끝이야. 그 순간 하늘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결혼식을 가정한 문제를 꺼냈다. 도불 씨, 혹시 아주 하이퍼세티클리 아직 진짜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가정에서 만약 우리가 결혼을 한다면. 도불은 고개를 들었다. 응. 결혼식은 어떻게 하고 싶어? 도불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이 얘기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하늘씨, 우리 집은 절식 결혼을 해왔어. 내 부모님도 당연히 절식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실 거야. 하늘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절식? 응. 절에서 결혼식 하는 거. 하늘은 뒷목을 잡았다. 도불씨, 우리 집은 완전한 교회 집안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실 거라고.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졌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동시에 바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이거 큰일이다. 하늘은 웃기면서도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불씨,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식으로 헤어질 수도 있겠다. 도불이 벌떡 일어날 뻔했다. 안 돼. 우린 아직 알아가는 단계야. 결혼식으로 헤어지는 커플이면 너무 웃기잖아. 하늘도 같이 당황했다. 그니까 나도 그게 문제라니까. 이걸 어떻게 맞춰? 잠시 침묵이 흘렀다. 둘은 각자 상상 속으로 빠졌다. 하늘의 상상 속에는 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운 하객들이 있었고 앞줄에 앉은 도불 부모님은 의자에 꼿꼿이 앉아 있었는데 뒤에서 은은하게 절의 향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다. 도불의 상상 속에는 절 마당에 놓인 붉은 돗자리 위에서 한복을 입은 하늘 부모님이 몸을 잔뜩 굳힌 채 우린 왜 여기 있는가? 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둘은 동시에 머리를 감싸쥐었다. 하늘이 먼저 말을 꺼냈다. 결혼식은 우리 둘이 어떻게 할지 먼저 정해야 할 것 같아. 부모님들 의견을 듣기 전에 우리 의견부터. 도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먼저 중심 잡아야지. 하늘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반 예식장도 있잖아. 도불도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이 절 냄새가 안 난다고 서운해하실 수도. 하늘이 크게 눈을 떴다. 절 냄새가 왜 나야 돼? 예식장에서 향 피울 거야. 도불이 깜짝 놀라 손을 저었다. 아니. 절대 아니지. 그냥 분위기 말한 거지. 향은 절대 안 돼. 둘은 말하면서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긴장 속에서도 이렇게 시덥잖은 말로 웃을 수 있다는 게 두 사람을 다시 편안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현실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도불은 진지하게 물었다. 하늘씨, 혹시 교회식 말고 다른 방식은 진짜 생각하기 어려워? 하늘은 잠시 침묵했다. 솔직히 어려워. 나한테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삶이었으니까. 도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절식이 가족에게는 중요한 의미야. 우리 식구는 절에서 큰 행사만 하면 서로 등 두드리면서 이 집안은 절과 함께 간다 이런 말도 해. 하늘은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럼 우리 둘 중 한 명이 포기하거나 새로운 길을 찾거나 둘 중 하나네. 도불은 하늘의 손등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포기라는 말 대신 타협이라고 하자. 하늘은 그 말이 조금 따뜻했는지 미소를 살짝 지었다. 그래. 타협이 더 예쁘다. 둘은 결국 하나의 결론에 닿았다. 결혼 이야기를 아직 부모님에게 꺼내지 않기로. 지금은 서로 마음을 지키는 게 먼저였다. 결혼식은 그 다음 이야기였다. 하지만 둘은 몰랐다. 부모님들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슬쩍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하늘 엄마는 이미 성가대 친구에게 우리 딸 남자친구는 착하다더라 라며 그럴싸한 결혼 떡밥을 뿌렸고, 도불 엄마는 절 지킴이 아주머니에게
우리 아들 이제 곧 좋은 소식 날 듯하다. 라고 말해. 절 전체가 웅성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 루머는 곧 서로의 귀에 흘러들어 생각보다 훨씬 큰 소동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정하늘과 박도불은 결혼 이야기를 당분간 꺼내지 않기로 하고 조심스럽게 평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둘의 다짐은 양쪽 부모님에게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부모님들은 이미 각자의 방식대로 가만히 지켜보자를 가만히 지켜보다가 약간 개입하자로 바꿔버린 상태였다. 하늘네 집에서는 아침부터 미묘한 분위기가 퍼지고 있었다. 하늘이 식탁에 앉기도 전에 엄마는 이미 하늘 앞에 계란 후라이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늘아, 너 그 도불이라는 사람. 성격은 어떻노? 하늘은 포크를 들다 멈췄다. 갑자기 왜? 그냥. 사람은 참 단정하게 생겼던데. 성격도 그만큼 단정한지 궁금해서. 하늘은 속으로. 엄마가 이제 성격 검증까지 하나? 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바로 아빠가 말했다. 직장은 안정적이고 월급은 나쁘지 않겠지? 아빠,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아빠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사위감이면 그 정도는 궁금하지. 아빠, 아직 사위감 아니야. 아빠는 팔짱을 끼며 말했다. 그래도 뭐 사람은 누구든 한 단계는 앞서서 생각해야지. 하늘은 식탁에서 고개를 들고 부모님을 번갈아 보았다. 엄마, 아빠, 제발 너무 앞서가지 마. 우린 지금 천천히 알아보는 단계야.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천천히 알아보는 단계라도. 엄마는 벌써 성가대에서 소문냈다. 하늘의 눈이 크게 떠졌다. 뭘 소문내? 그냥 하늘이 남자친구 착하다고. 엄마, 남자친구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엄마는 해에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더 퍼주었다. 그래도 사람 인상은 좋았어. 그래서 말한 거다. 하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부모님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때 하늘은 확신했다. 이 사람들과 결혼 얘기가 스멀스멀 새어나가면 곧 동네 전체가 알게 생겼다. 문제는 도불네 집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도불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귀가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와 아빠가 식탁에서 고개를 동시에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꼭 자, 오늘도 새로운 질문이 있다. 라는 의미처럼 느껴졌다. 엄마가 먼저 물었다. 도불아, 하늘 씨는 혼자 살지? 집은 어디고? 도불은 신발도 벗지 못한 채 대답했다. 엄마, 이런 질문 좀 그만하라고. 아빠가 팔짱을 끼며 나섰다. 아니다. 그런 질문 해야 한다. 너도 이제 나이가 있지 않나? 아빠까지 왜 그래? 엄마는 성급하게 손뼉을 치며 말했다. 아, 그리고 오늘 절에 갔다 왔는데 거기 아주머니가 물었다. 뭐라고? 내가 곧 좋은 소식 있을 거라며 하늘 씨 이름도 이야기했다고. 도불은 거의 쓰러질 뻔했다. 엄마, 내가 언제 이름을 말했어? 나는 말 안 했다. 절 아주머니들이 귀가 밝다. 도불은 머리를 감싸며 외쳤다. 귀가 밝아도 그렇지. 왜 그런 말을 절 전체에 퍼뜨려? 아빠는 태연하게 말했다. 절이란 곳은 원래 소식이 빠른 법이다. 도불은 다시 소리쳤다. 아빠도 왜 그래? 아직 결혼 얘기도 안 나왔는데 절에서 먼저 알아버리면 어떡해? 엄마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결혼 이야기 안 나와도 사람은 한 사람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을 생각하게 되는 거다. 아빠도 말했다. 그리고 너 얼굴이 요즘 밝다. 그런 건 부모가 제일 잘 안다. 도불은 부정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 좋긴 해. 좋긴 한데. 엄마는 슬쩍 물었다.
도불아, 우리 하늘씨를 한번 모실까? 도불은 반사적으로 소리쳤다. 안 돼. 엄마 절대 안 돼. 아직 그럴 사이 아니야. 엄마는 피식 웃었다. 그럼 어느 사이인데? 어느 사이긴. 그냥 조심히 알아가는 사이지.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그러면 더더욱 한번 보자. 사람은 직접 봐야 한다. 도불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빠. 그렇게 하면 하늘씨 부담 줘요. 엄마와 아빠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부담 안 주는 선에서 보자. 부담 안 주는 선이라는 말이 도불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집 두 분은 부담을 부담 안 주는 선이라는 이름으로 2배로 줄 수 있는 분들이다. 도불은 결국 하늘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녁 둘은 공원 벤치에서 다시 마주했다. 조금 선선한 밤바람이 불고 가로등 아래 둘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하늘이 먼저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보여? 도불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하늘씨를 보고 싶어 하셔. 하늘은 입을 벌리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우리 엄마 아빠도. 도불은 돌처럼 굳었다. 하늘씨 부모님도. 응.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머리를 감싸쥐었다. 이건 우리가 아직 준비 안 된 걸 부모님들이 준비한 상황인 건가? 하늘은 웃기면서도 답답하게 말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관계를 다시 정하자 단계인데 부모님들은 양가가 언제 만날까 단계야. 도불은 벤치 등받이에 머리를 기댔다. 하늘씨, 이러다 우리 결혼 못하고 상견례만 10번 하게 생겼어. 하늘은 그 말에 빵 터졌다. 상견례 10번이면 그건 그냥 부모님들끼리 친해지는 거잖아. 그렇게 한참을 웃다가 둘은 동시에 진지해졌다.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도불씨,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 우리 부모님이 너를 만나면 너무 빨리 결혼 얘기로 넘어갈까봐 무서워. 도불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 우리 부모님도 절식 결혼 얘기 먼저 나오면 하늘씨 바로 눈물 흘릴까봐 무서워. 하늘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다. 절식. 그거 말만 들어도 숨 막혀. 도불은 급하게 말했다. 아니. 요즘 절식은 다 현대식이야. 뛰고 돌고 그런 거 없어. 하늘씨 절대 뛰게 안 해. 하늘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나 뛰라고 하면 바로 파혼이야. 둘은 웃으며 마음을 조금 풀었다. 하늘이 다시 차분히 말했다. 도불씨, 우리 둘의 문제는 우리가 먼저 정해야 해. 부모님은 나중에 천천히. 도불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러니까 아직 양가 만남은 보류하자. 하늘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동의. 둘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감촉이 서로에게 안정감을 줬다. 하늘씨. 응. 나는 우리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하늘은 작은 미소로 대답했다. 나도 그래. 하지만 바로 그때 하늘의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하늘아, 이번 주 금요일에 집에 좀 일찍 올 수 있나? 너희 도불씨도 같이 올래? 하늘은 부르르 떨었다. 도불의 휴대폰도 동시에 울렸다. 도불아, 이번 주말에 하늘씨 집에 인사 가볼까? 둘은 서로의 휴대폰을 보더니 동시에 말했다. 큰일 났다. 정하늘과 박도불은 각자의 부모님에게서 동시에 걸려온 전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금방 만났다. 이번에는 공원도 아니고 카페도 아니고 회사 근처 조용한 골목에서 마주했다. 둘 다 표정이 똑같았다. 놀람, 당황, 좌절, 그리고 포기 직전의 체념까지. 하늘이 먼저 말했다. 도불씨, 우리 이제 진짜 어떻게 해야 해? 도불은 깊게 한숨을 쉬었다. 하늘씨, 내가 말했잖아.
우리 부모님은 부담 안 준다면서. 부담을 2배로 주는 분들이라고. 하늘은 거의 울컥했다. 우리 엄마 아빠도 그래. 방금도 편하게 오라고 했는데 그 말투가 하나도 편하지 않았어. 둘은 벽에 기대어 나란히 섰다. 바람이 불었지만 머릿속은 더 뜨거워졌다. 도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늘씨, 혹시 진짜 인사를 갈 생각은 있어? 하늘은 바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 절대 아니야. 나는 아직 도불씨랑 결혼 얘기도 제대로 안 꺼냈는데 부모님들이 먼저 움직이면 그건 그냥 내가 주도권을 잃는 거야. 도불은 그 말에 격하게 공감했다. 맞아. 우리 인생인데 왜 자꾸 부모님들이 먼저 달리려고 하는지. 나 아직 하늘 씨한테 밥값 한 번 더 내주고 싶은데. 하늘은 그 말에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밥값을 더 내고 싶어서 상견례를 미루자고. 그건 좀 다르지. 그냥 아직 우리 사이를 우리가 정해야 한다는 뜻이지. 둘은 잠시 웃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하늘은 진중하게 말했다. 도불씨, 우리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 어떤 기로? 도망칠지, 맞설지. 도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하늘 씨와 함께 맞서는 쪽이 좋다. 하늘은 순간 마음이 찡했다. 도불이 이런 말을 할 줄 몰랐다. 그동안 거짓말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온기 있는 표정이었다. 하늘은 도불의 팔목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근데 맞서는 방법을 잘 찾아야 해. 안 그러면 양가 부모님이 우리 둘을 포위 공격해올 수도 있어. 도불이 크게 끄덕였다. 그럼 작전 세우자. 하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근처 작은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사람들이 거의 없어서 둘은 모처럼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도불은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다. 하늘씨, 우리 3가지를 정해야 해. 하늘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3가지? 응. 우리 관계, 부모님을 언제 만날지, 그리고 종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늘은 숨을 삼켰다. 그 3가지가 둘이 지금 피하고 있는 딱 그 부분이었다. 도불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하늘씨, 나는 하늘씨랑 잘 되고 싶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내 선택은 하늘씨야. 하늘은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도불이 이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맙고 왠지 모르게 든든했다. 하늘도 마음을 열어 말했다. 나도 좋아해. 근데 우리 종교 문제는 진짜 우리가 잘 해결해야 해. 하늘은 오래 고민해온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교회를 포기할 수 없고 도불 씨는 저를 포기할 수 없잖아. 근데 한쪽이 지면 그건 나중에 분명히 상처가 될 거야. 도불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타협해야 해. 어떻게? 도불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는 거지. 절 다녀도 된다고 해주고 하늘 씨는 교회 다녀도 되고. 하늘은 잠시 멈춰 섰다. 이게 말은 쉽지만 서로의 가족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하늘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도불 씨, 우리 둘은 그렇게 맞춰도 부모님은 절대 쉽게 안 받아들일 거야. 도불도 동의했다. 맞아. 그래서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둘이 먼저 결론을 내야 해. 하늘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 그럼 우리 관계부터 정하자.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제대로 맞춘 순간이었다. 하늘은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다. 나 도불 씨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도불은 얼굴이 환해졌다. 나도 그래. 진짜 그래. 하늘은 미소를 지었다. 둘은 조금 더 가까이 앉았다. 마음의 결이 맞아 들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부모님을 언제 만날 것인가? 도불이 먼저 말했다. 하늘씨, 우리 부모님 만나는 건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우리 둘이 먼저 결론을 만들고 단단히 준비된 상태에서 만나는 거.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최소 2달 뒤가 좋아. 도불은 고민하더니 말했다. 우리 집은 한 달만 시간 줘도 좋겠다. 둘은 서로를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한 달 반으로 하자. 하늘은 생각해 보더니 말했다. 좋아. 한 달 반. 이제 마지막 문제. 종교. 둘은 가장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부모님 협상이 필요할 수도 있어. 도불은 깊게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 부분은 솔직히 쉽지 않을 거야. 하늘은 도불의 손등을 살짝 건드렸다. 그래도 우리 둘이 손잡고 같이 말하면 부모님도 천천히 이해할 수도 있어. 도불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금 밝아진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하늘은 피식 웃었다. 잘하고 있는 건 맞는데 부모님이 그걸 망칠까봐 무서운 거지. 그때 둘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다. 하늘 엄마, 도불 엄마. 둘은 동시에 화면을 보다가 놀란 토끼처럼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말했다. 도망갈까? 아니, 맞서기로 했잖아. 휴대폰이 또 울렸다. 더 급하게. 둘은 크게 숨을 들이쉬고 작고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네. 다음 단계는 양가 부모님의 폭주에 둘이 손을 잡고 맞서는 첫 번째 순간이 될 터였다. 그리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오고 있었다.